요즘 뉴스 보시면서 걱정 한 번쯤 드셨을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면허 박탈 가능성, 75세 VR 의무 검사. 뉴스 자막은 강하게 나오는데 정작 내 상황에 딱 맞는 설명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바로 면허가 없어지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60대 중반, 70대 초반이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공식 통계와 정부와 경찰이 발표한 제도 방향을 중심으로 무엇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 그 구조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까지 끝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앞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21.6%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숫자 자체도 높지만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가해 사고가 약 3만 1,00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4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6% 이상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어드는데 그 안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4년 서울시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오조작,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고령 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운 실수를 넘어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인지 저하, 지금의 복잡한 도로 환경, 그리고 너무 빠르고 잘 나가는 차량 성능까지 여러 요소가 겹쳐진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이 2026년 2월부터 75세 이상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VR과 실차 기반의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필기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화면과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급정거 상황에서 반응이 어떤지, 갑자기 앞차가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빨리 밟는지, 신호와 표지판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처럼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범 기간에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 진단, 자발적 참여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고 법과 시행령이 정비되면 능력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구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 면허를 뺏기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책의 방향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책의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나이 기준이 아니라 능력 기준으로 바꾸겠다. 지금까지는 75세이면 3년에 한 번 갱신, 인지검사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준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75세인데도 운전 경력이 길고 건강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일반 60대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65세인데 이미 시야가 좋아지거나 당뇨와 혈압약 부작용으로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운전 능력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는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능력이 충분하면 지금처럼 면허 유지, 일부 제한이 필요하면 조건부 면허, 예를 들어 주간에만 운전 가능, 고속도로 운전 제외, 저속 낮은 위험도로 위주 운전 허용,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험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취소나 반납을 권고하는 구조입니다. 나이로 한 번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운전 능력에 따라 유지, 조건부, 종료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왜 더 합리적일까요? 첫째, 억울한 분을 줄입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면허를 잃는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더 정확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반응 속도와 시야 검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운전이 곧 이동 자체입니다. 병원에 가는 길, 장 보러 가는 길, 교회, 경로당, 지인 모임에 가는 길이 모두 운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을 한 번에 끊어버리면 이동권뿐만 아니라 생활권 전체가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만으로 뺏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운전을 허용하되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건을 붙여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조금 길게 보자면 이 방향이 더 공정하고 더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도가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입니다. 첫째, 조건부 면허와 안전장치 의무화가 조금씩 확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VR, 실차 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을 제한하는 면허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량 자체에도 안전장치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앞차 추돌 경보,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기능이 ADA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장치가 없는 차량보다는 이 기능이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빈틈을 보완해주는 방향입니다. 둘째, 70세 전후부터 체계적인 능력 진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75세 기준으로 인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70세 이후부터 인지와 반응 능력 평가를 강화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전후부터는 주기적인 검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분들은 계속 운전,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조건부 운전, 위험 수준이면 반납 취소를 권고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 내가 70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런 흐름 안에 들어가겠구나. 미리 알고 계시면 제도가 바뀔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과 주행 습관의 안전 옵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편의 옵션보다 안전 장치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추돌 경고 같은 ADAS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이 기능이 포함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경력 30년, 40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위험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행 습관에서도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 급자속과 급제동 피하기, 좌우와 후방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 이 기본 수칙은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에게는 정말 생명선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은퇴 시점을 미리 가족과 상의해 두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핸들을 내려놓은 날이 옵니다.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75세가 되는 해에 한 번 더 종합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80세가 되면
장거리 운전은 완전히 그만두고 동네 마트와 병원 정도만 가까운 거리에서 천천히 운전하겠다. 혹은 어느 나이를 기준으로 완전히 반납하겠다. 이 기준을 혼자만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가족과 한 번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할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택시, 복지택시, 동네 콜밴 같은 것들을 미리 한 번씩 타보시고 익숙해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운전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진 반납 인센티브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카드, 상품권 같은 지원이 있고 반납하면서 오히려 교통비를 지원받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면허를 빼앗기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에 맞게 운전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부모님,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뉴스는 옆에서 함께 가겠습니다.